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도 어김없이 고모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할머니의 생신일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항상 이맘때쯤이면 저희 집에서 늘 잔치상을 차려서 송년 모임 겸 해서 고모네 식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고모들은 모두 세 분인데 할머니 생신일을 기회로 해서 모두 모이는 것이 하나의 행사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친목계란 명목으로 매달 조금씩 입금되고 있는 얼마간의 돈으로 생신상 차리는데 보태고는 있지만 터무니없이 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할머니 생신일이 평일에 있어도 주말에 날 잡아서 고모들이 알아서 연락을 주시죠. 할머니와 함께 모인 고모들 식구들이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에 다들 헤어집니다. 엄마가 아버지랑 결혼한 해부터 줄곧 해왔었던 우리 집의 연례 행사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멀리 사는 고모들이 와서 엄마를 도와준다거나 그런 것은 일절 없었습니다. 오로지 혼자 오랫동안 엄마의 의무인 것 마냥 해오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하늘인 마냥 떠받드는 할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자식들을 키우느라 행상도 다니셨고 시장바닥에서 해보지 않은 일이 없으셨다는데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면서 아버지를 반듯한 대학에도 보내고 잘 키우신 것을 항상 보람과 자랑으로 여기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막내인 아버지를 낳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행방불명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하러 간다는 말로 평소처럼 나가셨는데 그대로 나타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살아계신 분이 아니려니 하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할머니 혼자서 고모들과 아버지를 키우느라 눈물겹도록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할머니와 지금은 따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함께 살았습니다. 이유는 할머니께서 혼자 살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옛날 분이시긴 했지만 오랫동안 할머니를 모시며 살아온 저희 엄마에게 숨통을 트이게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도시 아파트가 싫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효자인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의 고향에 가까운 곳에 아담한 집을 지어드렸고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 집에 내려가곤 했습니다. 시골이라 해도 읍내와 가까운 곳으로 병원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령인 나이에도 어찌나 정정하고 건강하신지 금방 마을 노인당에서 친구분들을 사귀시고 함께 가까운 곳으로 꽃놀이도 가시기도 하고 잘 지내시더라고요. 고모들이 할머니 집에 모여서 생신일을 기념하면 좋겠지만 할머니 집이 그 많은 식구들이 지내기엔 좁고 불편한 점이 많아서 하던 대로 저희 집에서 매년 모이게 된 거죠. 하지만 올해에는 제가 나서서 고모들에게 할머니 생신잔치를 하지 못하게 할 참이었어요. 엄마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물론 초기라서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저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모들에게 할머니 생신잔치로 전화가 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의외로 갑상선암은 암축에도 못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아버지한테서 연락을 받고 알고는 있었다면서 수술만 하면 걱정할 것 없다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니? 젊은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뿐이니 생신상은 차려드려야 하지 않겠니? 너도 다 컸으니까 엄마를 도와드리면 되고 예전처럼 많이 차릴 것 없이 간소하게 하자. 항상 하던 생신상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차려드리지 못하면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얼마나 후회가 되겠니? 큰 고모는 엄마가 갑상선암이라고 해서 너무 놀래거나 걱정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면서 굳이 할머니한테는 그런 말을 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큰 고모는 간소하게 하자고 말은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에게는 티도 내지 말라면서 생신상은 간소하게 하자니 생신상은 생신상을 차리는 것이니 간소하고 말고가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생신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촌들까지 오게 되면 그 많은 식구들을 먹여야 하고 재워야 하는 그 일들은 누가 다 감당하는데요. 늘상 엄마가 이제껏 불만 없이 할머니도 잘 모시고 집안일을 다 맡아서 해오신 터라서 막상 고마운 줄은 모르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주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프다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고 할머니 생신상 차리는 것만 신경 쓰는 고모들이 정말 밉더군요. 그래서 제가 큰고모에게 그랬습니다. 고모,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수술을 앞두고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제껏 할머니 생신상은 엄마가 해오셨으니까 앞으로 고모들이 하는 게 어때요? 순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건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너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너네 집이 커서 모여서 밥 한 끼 먹기는 좋지 않니?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니? 대한민국에 며느리치고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지 않는다는 강큰 며느리는 눈 씻고 봐도 없더라. 그러면서 혹시라도 할머니가 아시게 되면 속상해하실 테니 모처럼 생신일에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지 말자며 엄마 아픈 것에 대해서 함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큰고모도 어쩔 수 없는 시누이구나 싶었어요. 새삼 엄마가 그동안 3명의 시누이와 잘난 아들 앞세우는 할머니 등살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었습니다. 혼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사셨다며 할머니에 대한 남다른 애틋함이 깊었던 아버지는 엄마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듯 싶더군요.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엄마를 두고 고모들에게 할머니 생신잔치를 두고서 딱 잘라서 말을 못하니 말입니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할머니 하나뿐인 아들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엄마는 그냥 몸이 좋지 않으면서도 또 그렇게 할머니의 생신상과 고모네 식구들의 뒤치다거리를 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설득해서 남동생과 함께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거절하셨어요. 며느리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하셨고 어떻게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지도 않고 여행을 떠날 수 있냐며 마다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남동생이 그런 엄마를 설득했어요. 요새는 돈만 있으면 출장 뷔페를 부르면 얼마나 잘 차려서 음식을 준비해 주는데 왜 몸도 좋지 않으면서 그 고생을 해야 하냐고요. 그리고 엄마 닮아서 제가 그런 고생을 하면 엄마는 기분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엄마 인생을 돌아보고 저와 남동생이 결혼하기 전에 좀 더 건강할 때 엄마와 좋은 추억과 시간들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오랜 세월을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으면 된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엄마 없이 혼자서 할머니 생신상도 차려보고 고모네 식구들을 맞이해볼 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외갓집 식구들이 우리 집에 와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오히려 엄마와 외할머니가 주방에서 요리를 해다가 바쳤어요. 그런데 왜 고모들이 우리 집에 오면 모두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로만 많이 차렸네, 수고했네 라고만 할 뿐이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신나게 놀다만 가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할머니 생신상 준비와 고모네 식구들을 맞이하는 것은 오롯이 아버지에게 맡기자고 했습니다. 사실 엄마도 갑상선암 때문에 몸도 많이 피곤해하셨고 할머니 생신잔치와 겸한 시댁 식구들 연말 모임과도 같은 큰일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어깨가 뭉치고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와 남동생은 정동진으로 겨울 여행을 떠났습니다. 따뜻한 카페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는데 참 좋더군요. 겨울바람이 제법 차가웠어도 따스했던 햇살 덕분에 바다 부채길도 여유있게 걸었습니다. 탁 트인 바다와 파도가 소용돌이 치면서 차고 올라오는 모습을 고스란히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참 경이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엄마는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있구나 하시면서 즐거워하셨어요. 그런 엄마가 참 가여워 보였습니다. 맨날 일만 하시며 이런 곳엔 한 번도 엄마를 데리고 여행을 다니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여행을 가더라도 늘 할머니와 함께였고 고모네 식구들과 함께 갔었기 때문에 엄마는 여행이란 것은 곧 힘든 고역이셨죠. 여행이란 곳을 가긴 갔었는데 어디로 갔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으신데요. 저희들과의 추억도 생각난 것도 없었고 그저 할머니와 고모들 뒤치다거리 하느라 바쁘기만 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참 엄마와 함께 여행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동생과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틈만 나면 엄마 데리고 함께 여행 오자고요. 한편 아버지에게 여행을 오기 전에 혼자서 할머니 생신상 차리시고 고모네 식구들을 맞이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망연자실해 하셨습니다. 못한다고요. 못할 것은 없으니 잘 하실 수 있다고 하고 기분 좋게 여행 갈 테니 아무리 힘들더라도 전화 연락은 하지 말라고 부탁드렸어요. 할머니께는 제가 미리 할머니 댁에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왔었죠.
할머니 생신상은 따로 차리지 않았고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하셨고 오는 길에 마트에서 고모들이 장을 봐서 각자 서로 요리를 해서 맛있게 오손도손 즐겁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정동진에서 저희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마음 한켠이 편하지 않으셨는지 자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찌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 하시는 걸 못하게 말렸습니다. 엄마가 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할머니 생신을 잘 챙겨드리고 잘 지냈는데 말입니다. 고모들의 이런저런 말에는 신경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이 나이가 다 되도록 고모들의 말에 이르희비 해야겠냐고 했어요. 이젠 엄마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더 늦기 전에 그래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물론 그러고 싶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엄마는 얼마 있지 않아서 수술을 하셨고 6개월간의 회복 기간 동안은 말도 잘 하지 못하셨어요. 엄마가 집안일을 덜 하시게 제가 최대한 퇴근을 빨리 해서 저녁 식사도 차리려고 했었고 하지도 않던 집안일을 열심히 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동생에게도 쓰레기 분리수거나 청소를 맡아놓고 하게끔 했고요. 저와 남동생이 나서서 엄마를 챙겨드리자 아버지도 엄마에게 평소 하던 것처럼 엄마를 부려먹지는 못하셨어요. 적어도 저희들의 눈치를 보시는 편이셨거든요. 엄마는 수술의 경과가 좋았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만 빼놓고는 정상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웬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일찍 와 계셨고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라면서 인사드리라고 하시더군요.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던 거예요. 사실 그동안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함께 시골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 옛날에 행방불명이 된 것이 아니고 가출을 하셨던 거죠.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애써 숨기고 싶어서 그냥 행방불명이라고만 했었고 그 같은 사실은 고모들도 다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본처라는 자부심과 며느리로서 역할을 열심히 다하면 언젠가는 돌아오겠거니 하며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병약한 몸으로 찾아온 할아버지를 할머니는 내칠 수가 없었다더군요. 그래서 할머니가 따로 나가 살겠다고 하시면서 그 시골집에다 할아버지를 모셔놓고 병간호를 해가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신 지 꽤 되었었고 엄마만 모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할머니 집에 자주는 아니었어도 가본 적이 있었지만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떳떳하지 못하셨던지라 이래저래 피했던 겁니다. 고모들이나 아버지도 수십 년 동안 남남처럼 연락도 없이 살았던 할아버지를 냉정하게 쳐다보는데 며느리는 엄마가 반가울 리가 없었죠. 저도 무척 황당했으니까요. 오로지 할머니만 할아버지를 챙기셨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엄마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네 시아버님이시니 이젠 나를 대하듯 잘 모셔야 한다. 모레가 네 시아버님 생신일이다. 그동안 한 번도 생신상 차려준 적이 없었으니 이번엔 좀 더 신경 써서 차려드리자 라고 하시는데 할머니 말에는 거역을 못한 아버지가 이번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생신잔치를 통해서 고모들 식구들을 불러서 할아버지의 존재를 알리고 인정받게 하고 싶으신 눈치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처자식을 버리고 가서 병들어서야 찾아왔는데도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리움이 가슴 저 밑바닥에 늘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아버지도 고모들도 싫어하는 할아버지의 존재를 엄마인들 좋을 리는 없는데 할머니는 며느리 도리와 의무를 앞세워서 억지 효도를 강요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가 원해서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집까지 지어들여서 자식돌이는 다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집에까지 모시고 오실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할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할머니 집으로 가시라고 하라고 했지만 자식된 도리로 어찌 그럴 수 있냐며 펄쩍 뛰셨어요. 그렇게 그날부터 기존에 할머니가 쓰시던 방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셨어요. 할머니는 어머니한테는 할아버지한테 잘 해드리라고 잔소리만 할 뿐 엄마의 안위에 대해선 일절 걱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할아버지 생신잔치를 치러드리고도 돌아가실 생각을 하지 않으시더군요. 저는 그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정말 미웠습니다. 저희 엄마가 젊은 나이에 갑상선암에 걸려서 수술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언제 또 재발할지도 몰라서 걱정이 많은데 아무도 우리 엄마에 대해서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할머니 할아버지께 불손하게 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엄마와 아버지를 부르셔서
할아버지께서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땅 문서와 부동산 문서를 내놓으셨대요. 그리고 통장에 적지 않은 잔고는 할머니의 노후 자금으로 써달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는 착한 며느리라면서 다이아가 박힌 반지며 목걸이 세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머니도 이렇게 할아버지 통장에 큰돈이 있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고 그 많은 땅과 부동산이 있었음을 그때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처자식을 버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리고 살면서 사업을 하셨다고 했어요. 다시 그 여자랑 헤어지고 한국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외로워지니 고향이 그리웠고 자식들도 궁금했지만 선뜻 나서지는 못했는데 할머니가 받아주셨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덕택에 가난 말기 판정을 받고도 더 오래도록 살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아들네 집에서 며칠이라도 살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이젠 이혼이 없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시골집에서 조용히 할머니와 지내다가 가겐도라고 하시고 시골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자식들 보는 앞에서 행복한 미소를 띄우면서 할머니 손을 잡고 있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 몇 달이 지난 후에 할머니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시기 전에 엄마와 아버지에게 이원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고마웠다. 이젠 통장에 있는 돈은 다 모두 다 애미 것이다. 그 돈으로 남들처럼 둘이서만 좋은 곳도 다니고 만난 곳도 먹고 나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둘이서 재미있게 살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에게도 신신당부하셨대요. 엄마한테 잘하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신 아버지는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등산도 자주 다니시고 국내 여러 곳을 함께 여행도 잘 다니시죠. 애정 표현도 없으셨던 무뚝뚝한 우리 아버지. 그동안 고생만 했었던 우리 엄마를 위해서 살기 노력하셨다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던 시골집에 텃밭을 이용해서 유기농 채소를 길러서 엄마의 건강 지킴이가 되겠다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저와 남동생은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해요. 두 분이 건강하게 언제까지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